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양도세 중과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다 연장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냥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기조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하락은 안 되고요. 동결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네. 이 돈 벌고 돈 모으고 돈 지키는 걸 좋아하는 또 만산월 구독자분들을 네.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금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금리를 또 관여하는 한국은행에서 네. 이제 금리에 대한 최근에 발언이 있었고요. 네. 마치 이제 인상을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요번에 동결할 겁니다. 금리 동결하고요. 한 3개월 뒤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인상. 네.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가 네. 돈의 가치가 올라가진다는 거잖아요. 돈의 가치가 비싸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 반응은 좀 어떤 효과가? 일단 동결하는 이유는 지금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양도세 중과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다 연장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냥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기조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하락은 안 되고요. 동결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네. 동결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승 금리 인상까지 간다는 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증권이나 아니면 투자로 인해서 약간의 상승 가도를 가게 되면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 네. 금리가 인상되면 사실 주식시장에 왜 영향을 주는 거죠, 선생님? 주식시장이 더 가도를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건데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해봤자 그죠? 이자만 많이 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지금은 당장은 동결을 할 거다. 그렇죠? 그럼 금리 인상을 언젠간 하게 된다면 네. 결국 주식시장에 타격이 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외국인 때문에 타격이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경기 활성화가 생각보다 빨리 일으켜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도 지금 하반기 때 많이 일어날 거고요. 취직 안 되던 분들도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게 되면 그죠? 어느 정도 내수 활성화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거기서 금리를 인상을 결국 장기적으로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석유 패권 다 지웠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나빠질 수가 없는 게 기름값이 일단 내려가면은 차 굴리기 편해지고요. 장사하는데 가스비, 전기세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여력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생산 가치가. 그치.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지금 올리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금리 동결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번에 주담대라고 하죠. 네. 주택 그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도 7%로 인상을 했는데 네. 주담대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채권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실채권 정리. 그죠. 부실채권 정리가 빨리 돼야지만 다시 제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죠. 부실채권 정리가 지금 화두입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 그 뱅크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이유는 부실채권 때문입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연체율이 주담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 PF로 인한 지금 연체가 높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그렇게 변화했을 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다주택자나 혹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보실까요? 부담감이 지금 금리 동결하는 것만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올려버리면 그죠? 경매 위협이 올 수도 있고요. 원금 상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약간의 지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그렇죠. 시간이 약간 벌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나왔을 때 하나는 강력 정책이 나오고 하나는 완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숨통을 틔워줘. 그죠? 두 군데 다 두드러 패면은 반발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그걸 아셔야 돼요. 부실채권이 있는 다주택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은 이자 낼 돈 있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겠죠? 대출이 없을 테니까요. 집은 많은데 대출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갭 투자한 사람들이 남발적으로, 그죠?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지금 전세 사기 대출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로성 사기 대출을 근절하기 위한 다주택자 발표입니다. 아, 빚을 가지고 있지만 돈은 벌지만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돈을 걷어들이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 부실채권이 정리가 되고 부실 부동산이 정리가 돼야 서민한테 제공이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죠. 네.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라. 네. 그럼 그분들에게 대한 사실 부담이 굉장히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영끌들이 그 15억짜리 집을 샀는데 만약에 그걸 30년 상환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 3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30년 상환하면 산 집의 세 채가 돼요. 그 정도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자 플러스 원금이 그 정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30년 동안 갚을 거냐 아니면 집값을 잡아서 줄여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그 과도한 부채를 조금 탕감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네. 금리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아마 그 일부로 고의적으로 풀대출을 받았을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같은 경우 일부러 부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아 넣기 위해서 아니면은 시장에 그 어느 정도 먹구름을 걷어내야지만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돈의 아무래도 가치를 정하는 거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소란이나 관심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타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타격은 어차피 그 주기별로 항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갑자기 집값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부실채권이 논란이 됐던 부동산을 매입을 했었어요. 미분양분을. 그렇지만 이번 정부 때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않는다. 그럼 부실채권이 그 감가상가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법사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부동산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금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죠. 금매, 경매, 공매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가 더 안전할 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럼 사실 진짜 내 집 마련이 이제 꿈이 아닌 그렇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근데 그 부실채권이 정리가 되려면 바로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년 정도로 본 거죠. 그래서 27년 정도 됐을 때는 그 부실채권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고요. 금리 인하 다음에는 그 부실채권으로 정리됐던 부동산이 시장에 다시 나옴으로써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가 전 우리나라 인구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을 만든 그런 약간의 부실 논란에 야로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에서 띄우기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자 부담돼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 논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기 싫다. 적게 내던 거를 다시 내기 싫다인데 어차피 그 지금 양도세 논란이 있고 나서는 공시지가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만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은행의 전망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렸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미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